자, 저희 지난 시간에 그룹핑을 했었어요. 결측치 처리하는 것도 했었고요. 쭉 한번 되짚어보고 갈게요. 결측치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측치라는 거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측치가 있으면 함수나 연산을 할 때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분석이나 학습을 할 때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랬죠. 성능이나. 그래서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처리를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없애는 방법이고 하나는 살려서 합리적인 값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결측치가 그거에 비해서 좀 적으면 없애버려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든 살려야겠죠. 왜냐면 데이터라는 거는 구조화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 묶음이다 보니까 결측치 하나 있다고 그 행을 날려버리면 나머지 컬럼들을 다 못 쓰게 되니까. 자, 그래서 합리적인 값으로 치환을 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값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값이나 중앙값, 최빈값 많이 쓴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룹핑. 자, 그룹핑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각 데이터들이 한 범주 안에 묶을 수가 있어요. 한 범주 안으로 묶을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학생들의 점수가 있으면은 학생들을 지역별로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별로 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룹별로 묶어서 그 학생들의 특정 데이터를 우리가 취합해서 집계를 할 때 그룹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갈 거는 맵, 어플라이, 맵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일단 문제를 좀 드릴게요. 자, 심심하신 분들은 이거 풀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까지 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7번 풀고 계시면 돼요. 자, 선택 과목이랑 뭐 이런 게 어딨냐면은 올려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 9번 참고자료에 학생 데이터라고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다 체크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불러와서 확인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6번까지 다 수월하게 푸신 분들이 푸시는 거예요. 아직 다 6번 못 풀었는데 갑자기 7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진도에 맞게 풀어주시고요. 네, 자, 저희는 오늘 요거 거래 내역 조회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맵, 어플라이 맵. 자, 삼총사예요. 자, 이거는 뭐 판다스 뭐 고유의 개념이 아니라 파이썬에도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써볼게요. 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4개의 그 원소를 가지고 있죠. 얘를 꺼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문을 이용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하나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출력이 되죠. 1을 넣으면 2가 출력이 되고요. 자, 맵이라는 거는 그 파이썬에도 존재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하나 여기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원래 함수 가로 안에다가 인자를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함수 이름만 넘기시고요. 인자로 넘길 리스트는 맵의 두 번째 인자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냐? li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빼서 이 함수에다가 집어 넣어줘요. 그리고 이 함수로부터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프린트 아니고 리턴입니다. 리턴. 프린트를 해도 되겠다. 자, 리턴으로 할게요 여러분. 리턴. 그래서 여기 li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여기 프린트 넘이라는 함수 여기다 넘겨줘요. 그러면은 리턴으로 값이 나와서 얘의 개수만큼 새로운 리스트로 반환이 됩니다. 얘는 li가 1, 2, 3, 4인데 1, 2, 3, 4를 프린트 넘에 넣었잖아요. 그럼 리턴 x면은 그 값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1, 2, 3, 4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1을 더해주면은 받은 값, 그러니까 li에서 넣은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리턴을 해주겠죠. 그럼 li가 1, 2, 3, 4였는데 반환은 2, 3, 4, 5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텐데 이거를 리스트로 한번 변환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맵이라는 게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리스트, 그러니까 원래 값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값을 가지고 적용시키고 싶은 연산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넘겨주면은 알아서 내부적으로 반복 연산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문 폼은 돌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맵을 쓰면은 좀 편한 게 뭐냐면 코드가 좀 더 간결해지고요. 여러분들이 반복문 짜는 것보다 이 맵이 훨씬 최적화가 잘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메커니즘 이해되셨죠? 여기 li가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고요. 이 리스트에 원소 하나씩 빼가지고 프린트 넘이라는 함수에다가 넘겨서 함수 처리가 된 결과값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거랑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하는 게 판다스의 맵입니다. 판다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대상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판다스에서 리스트에 그 일치하는 개념은 시리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다스에서 맵은 시리즈에다가 적용하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넘버링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맵은 시리즈에 적용하는 거고요. 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df1 저 같은 경우는 거래네요. 자,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자, 이 넘버라는 거 하나 꺼내볼게요. 이렇게 이게 시리즈죠. 1차원 배열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제가 번이라는 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번. 자, 그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거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우신 형변환을 이용해서 일단 문자로 고쳐줍니다. 그대로 그냥 바로 번 붙이시면은 안 되겠죠. 이거. 에러 나죠. 숫자랑 문자랑 더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형변환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맵을 사용하진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맵 방식으로 이용을 할게요. 자, 넘버가 들어올 거고요. 얘를 일단 형변환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번 하고 리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dd 번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1을 넣으면 1번이 나오겠죠. 2를 넣으면 2번이 나올 거고. 아마 맵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였지? df1에 넘버. 그 다음에 add 번 넘버. 잠깐만, 아니지. 죄송해요. 이렇게 넘겨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뭐 이렇게 담겠죠.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그럼 리스트 1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틀린 방법은 아닌데 효율적이진 못하다. 그렇죠?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반복문을 직접 쓰는 일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모를 때 또는 뭐 좀 복잡할 때는 뭐 가끔 쓸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이 함수로 다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df1에 넘버 가지고 이렇게 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시리즈에 존재하는 원소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를 적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이제 여기에다가 적용시키고 싶은 함수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훨씬. 이 방법보다 이게 훨씬 낫죠. 자, 물론 그냥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합니다. 위에 거 있죠. 자, 근데 이게 간단한 지금 그냥 번이라는 문자 하나 뒤에다 딱 붙이는 이런 간단한 연산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데 나중에 좀 복잡한 연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거나 힘들 수가 있어요. 표현 자체가. 그럴 땐 내가 먼저 함수를 먼저 만들고 맵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재사용성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맵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맵을 알고 계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